안녕하세요. 해커스텝스 리스닝 강의를 맡고 있는 정현주입니다. 최신 기출 유형 분석 특강을 통해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지금 해커스텝스 리스닝 교재와 동영상 강의로 공부하고 계시죠? 저도 해커스텝스 리스닝 교재로 정말 많은 수강생들하고 수업을 했었는데요. 제가 강의를 할 때마다 자주 쓰는 멘트들이 몇 개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 유형은 빈출되는 유형입니다. 저번 달에 이 문제랑 비슷한 문제가 출제됐었죠? 여러분 이번 달에 이런 문제 나왔었죠? 라는 멘트들인데요. 실제로 저는 지난 5, 6년간 거의 매달 탭스를 받고요. 그리고 출제 유형을 수업 시간에 좀 분석해 설명을 해줍니다. 그런데 저보다 더 오랫동안 탭스 시험을 분석하고 탭스에 관한 더 많은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는 곳이 바로 해커스입니다. 실제로 탭스 시험은 매달 난이도가 다르게 출제되고 각 파트별로 난이도가 좀 변형이 되긴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반복되는 핵심 출제 유형과 그리고 빈출 경향이 있다는 거죠. 즉, 유형은 유지가 되고 그 안에 내용들만 바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출제 경향을 지속적인 연구 없이 파악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경향을 분석해서 만든 책으로 기본기를 쌓아 올리는 것이 점수를 올리는 가장 빠르고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흔히 해커스텝스 교재를 기본서라고 부르죠. 그만큼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시험 유형과 경향을 잘 설명해주는 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해커스텝스 리스닝 교재에서 배운 내용들을 토대로 어떻게 최신 기출 문제를 접근할 수 있는지 제가 지금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특강 시작합니다. 자, 제가 얼마 전에 출제됐던 8월 달의 시험을 경향을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번 달 8월 시험을 설명하기 전에 요즘에 출제되는 어떤 난이도를 설명해 드리도록 할 건데요. 자, 요즘 탭스 시험 레슨링에서 어떻게 출제가 되냐면 첫 번째, 파트 1은 보통은 난이도가 중상의 난이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쉽게 나올 때는 뭐 한 별 3개 정도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요즘 파트 1 난이도가 좀 높아지는 경향이 있고요. 자, 그에 반해서 파트 2는 약간 난이도가 1에 비해서는 좀 쉬워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변동이 심한 건 파트 3인데요. 파트 3는 난이도가 쉽게 나올 때도 있고 어렵게 나올 때도 있지만 근래에 들어서는 파트 3, 근래 한 3개월 동안은 좀 쉽게 나온 경향이 있었고요. 자, 우리가 항상 고민하고 어려워하는 파트 어떤 거죠? 파트 4죠. 파트 4는 항상 난이도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토시라도 하나라도 놓치면 틀릴 수밖에 없게 되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결코 쉽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문제들인데요. 자, 이런 난이도를 사용해서 나왔던 문제들이 어떻게 최근에 출제가 되었는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죠. 자, 이번에 파트 1에 나왔던 문제, 제가 수업 시간에도 자주 하는 얘기인데요. 파트 1, 2에서는 예상 밖의 정답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런 질문이 나오면 대답은 이렇게 나올 것이다 라고 예측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의외로 탭스에서는 그 예측 범위 이상에서 정답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 예측 범위 밖에서 정답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매회, 정말 매회마다 출제된 유형이니까 우리가 신경을 쓸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볼게요. 자, 이번 시험에서 뭐가 나왔었냐면 선호하는 좌석이 있으신가요? 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여러분, 선호하는 좌석이라면 언제 쓰는 거죠? 비행기를 좌석을 예약할 때 선호하는 좌석이 있으십니까? 그럴 때 우리가 영어로 뭐라고 하죠? 그죠? Seating preference라는 얘기 씁니다. 그래서 Seating preference가 있으십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그 우리가 흔하게 생각하는 건 뭐죠? 그래. 비행기 좌석 예약할 때 우리가 쓰는 좌석 선택은 뭐가 있죠? 윈도우 시트 있고 아이어 시트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래. 창가 좌석 혹은 복도 좌석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 실제 시험에서는 정답이 어떻게 나왔었냐면요. 어디든지 좋아요. anywhere. 그러니까 우리가 정답을 자, 원하는 좌석 있으세요? 윈도우랑 아이리어 둘 중에 하나만 한정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이외에서 정답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정답을 좀 더 폭넓게 예측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문제들 예를 들면 빈출되는 정답 유형인데요. 예측을 벗어나고 허를 찌르는 대답. 첫 번째,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어제 파티 재미있었어? 라는 질문이 시험에 나온 적 있어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어제 파티 재밌었어? 우린 뭐라고 얘기하죠? 파티 재미있었어? 혹은 재미없었어를 예측하겠지만 실제 시험에서는 정답이 어떻게 나왔냐면 나 어제 사실은 파티 안 갔는데 이게 정답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감안해야겠죠? 또 하나 예를 들까요? 자, 우리 어디에서 만날까? 친구랑 만나기로 돼 있어요. 친구가 물어봐요. 우리 어디에서 만날까? 그럼 우리는 뭐라고 하죠? 어디니까 어디에서 만나자라는 정답을 예측하겠지만 실제 탭스에서는 어떻게 정답이 나왔었냐면 네가 정해. 너 좋을 대로 해. 라는 게 정답 등장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정답은 한정짓지 않고 한정된 이상의 것들에서 정답이 나온다면 이런 걸 미리 예측할 수 있다면 정답을 조금 더 폭넓게 고를 수가 있겠죠. 이런 문제들이 해커스텝스 리스닝 교재에서 어떻게 나왔는지가 예를 들어드릴게요. 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여러분도 배운 적 있죠? 동영상 강의 스텝 1에서 5강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자, 9번 문제부터
들어볼까요? 자, 9번 문제. 페이지 59쪽에 있는 문제인데요. 한번 제가 음성부터 들려드릴게요. 자, 들어볼까요? Number 9. When can we discuss our weekend getaway? 자, 질문 들으셨나요? When can we discuss our weekend getaway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getaway 하면 뭐죠? getaway 하면은 명사로는 휴가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휴가를 언제 논의할 수 있을까? 그럼 우리가 포커스를 두는 의문사 어떤 거죠? when입니다. 자, when. 그래, 언제 논의할까니까 정답은 언제가 나올 수 있겠구나라고 우리가 예측을 하겠죠. 하지만 실제 탭스 시험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으니까 너무 시간만 기다리지 말고 허를 찌르는 대답도 예측해 놓는 게 좋다는 거죠. 자, 예를 들면 A 들어볼까요? A. Okay, but I'd rather go somewhere else. 자, 첫 번째 문제 되는 게 뭐예요? okay가 나올 수가 없죠. Okay, but I'd rather go somewhere else. 문제가 되는 거 누가 언제 논의할까 하는데 좋아 이럴 수는 없겠죠. 언제 논의할까? 그래 이럴 수는 없겠죠. 자, okay 자체가 나올 수가 없고요. I'd rather go somewhere else라는 건 뭘 의미하죠? somewhere else는 장소를 얘기하는 거니까 시간을 설명해 주지 않는다? 그럼 전혀 다른 얘기네요. 자, 두 번째 B로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B는 왜 오답이 될까요? B. That's too late for traveling. That's too late for traveling. 문제가 되는 건 that's too late 해서 that이라는 시간이 존재하지 않죠? 언제 논의할까라고 했는데 그건 너무 늦어. 그거라는 시간이 정해진 적이 없습니다. 자, 그럼 C는요. 정답이 되는지 확인해 볼까요? C. C. I was hoping to get away sooner. I was hoping to get away sooner. 난 더 빨리 떠나고 싶었어요인데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지 않았다면 더 빨리라고 설명할 수 없죠. 우리 목요일날 떠나는 거 어때? 난 더 빨리 가고 싶었는데 가능하겠지만 그래서 sooner라는 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건 정답이 되는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D 대비 들어보면 D. Let me check my schedule and get back to you. 자, 들으셨나요? Let me check my schedule. 스케줄 확인해보고 and get back to you. 여러분 이건 꼭 외우셔야 됩니다. 자, I will call you later 같은 표현이 탭스에서 너무 쉬워서 정답으로 내주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까 Let me get back to you, I will get back to you가 정답으로 나올 때가 많아요. 자, 그럼 생각해보세요. 자, 우리 언제 논의할까? 스케줄 확인해보고 다시 연락해줄게. 무슨 얘기죠? 지금은 모르겠어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우리는 항상 언제 논의할까? 언제라는 시간이 정답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탭스 문제는 항상 그렇게 쉽게 나오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언제 이상의 또 다른 대답.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나오면 이런 허를 찌르는 대답이 나오면 저 같은 경우는 뭐 어떻게 하냐면 얘를 항상 동그라미 치진 않아요. 예를 들면 A를 지우고 B를 지우고 C를 지우고 D 동그라미 하기엔 조금 애매하죠. 그죠? 언제란 시간이 있으면 더 좋은 정답일 텐데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남겨야 되는 건 이런 애들은 세모로 남겨둔다는 겁니다. 무조건 주지 말고요. 허를 찌는 예상 밖의 대답이 나온다. 근데 말이 돼? 그러면 세모로 남겨준 센스를 발휘한다. 자, 요거랑 비슷한 문제 한 문제만 더 풀어볼게요. 같은 어떤 스텝에 있던 문제였는데 13번 같은 페이지 문제고요. 한번 들어볼까요? 13번 문제. Number 13. Who should we set Julie up with, Mike or Jacob? 와, 발음 되게 어려운데 여러분 들으셨나요? 지금 질문이 뭐죠? Who should we set Julie up with, set Julie up with? Mike or Jacob? 마이클 제이콥. 자, 우리가 흔하게 해야 되는 거 뭘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죠? 의문사 해보니까 의문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Who, 누구와 should we set Julie up with라고 했는데 여러분 set up 하면은 누구를 소개시켜주다, 소개팅하다 소개시켜주다 뜻입니다. 줄리와 누구를 소개시켜줄까? 마이클 제이콥. 중간에 어려운 표현이 들어가고 발음이 좀 붙으니까 어렵죠? 근데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 어떤 거? 의문사 플러스 A or B입니다. Who? A or B를 줬어요. 그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너 누구? 마이크랑 제이콥 중에 누구라고 했다는 거죠? 우리가 한정될 수 있는 생각은 뭐 할까요? 마이크가 좋아, 제이콥이 좋아 이런 대답이 나올 거라 생각하겠지만 탭스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상 밖의 어떤 정답을 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A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A가 정답 될까요? A. I'd suggest Mike or Jacob. 자, I suggest Michael Jacob. 문제가 되는 건 뭐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마이클 제이콥 중에 누가 좋을 것 같아? 라더니 나는 마이크나 제이콥 이럴 수는 없겠죠. 마이크 앤드 제이콥은 가능하지만 내가 마이클 제이콥 했는데 네가 똑같이 마이클 제이콥 이럴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자, 내가 선택하라고 했는데 나는 마이크나 제이콥 이럴 수는 없죠. 자, B도 한번 들어볼까요? B. Sounds like we're all set. Sounds like we're all set. 여러분, all set 하면 언제 쓴 거죠? 준비 끝났어 할 때 쓰는 건데 정하지 않았어요. 누구를 선택할지도 정하지 않았는데 끝났어 라고 할 수는 없겠죠. 자, C는 정답이 될까요? C. We could ask them to come too. We could ask them to come too. 우리는 그들한테도 오라고 요청하자라는 건데 문제가 되는 건 우리는 누구를 소개시켜줄까를 묻는 거지 그들도 오라고 하자라는 건데 누구를 오라고 하는지도 알 수 없고요. 그들도라고 얘기하려면 비교 대상이 있어야 돼요. 우리 쟤네랑 쟤네 부를 건데 얘네도 오라고 할까?
그래 걔네도 오라고 하자 이럴 때 쓰는 거기 때문에 비교 대상이 있어야지 그들도란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누굴 오라고 하자는 것도 아니고 비교 대상도 없으니까 C는 정답이 안 되고 자, 남는 거 어떨까요? D, 데이비드 한번 들어볼까요? D. Actually, I had someone else in mind. Actually, I had someone else in mind. 자, 키워드는 어떤 거죠? Someone else가 포인트였습니다, 여러분. 자, 야, 우리 마이크랑 제이콥 중에 누구 소개해줄까? 나 사실은 다른 사람 생각하고 있었어. 자, A or B가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정답이 A나 B에 한정되는 건 아니죠. 이럴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 어떻게 해야 된다? A나 B도 가능해요. 마이크나 제이콥도 가능하지만 난 둘 다 좋아 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나 둘 다 신고 someone else, 다른 사람이 좋은데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탭스 문제는 너무 쉽게 누구라고 하면 누구 이렇게 정답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있으니까 여러분이 이런 좀 한정짓는 정답만 생각하지 말고 폭넓게 생각해서 이런 애들 어떻게 남기자고 했죠? 세모로 항상 남기는 센스를 발휘하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파트 2에서도 여러분 정말 비슷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파트 2 문제도 하나만 더 커버해 볼까요? 저 파트 2 문제에서는 제가 어디서 얘기했었냐면 스텝 1의 22강 문제인데요. 자, 한번 문제를 들어볼 건데 페이지는요, 여러분. 자, 137쪽의 6번 문제입니다. 음성부터 들어볼까요? Number 6. Hello, what can I do for you today? I need to book a flight to Dubai. Would you prefer a morning or afternoon departure? 자, 지금 뭐 하는 상황인지 알겠죠, 여러분? 자, 우리 8월 시험에 나왔던 거 그대로 나온 겁니다. 지금, 그대로는 아니지만 비슷하게 나왔죠? 지금 비행기표를 예약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남자가 묻는 거, would you prefer? 여러분, prefer 발음할 때 prefer라고 하지 않죠? prefer라고 발음합니다. 뒤에 어가 붙으니까 prefer가 붙어버리겠죠. 그래서 would you prefer morning or afternoon departure라고 얘기했어요. 자, 우리가 좀 해야 되는 건 뭐죠? 우리가 생각하는 건 A or B 여기 있네요. morning하고 afternoon departure.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한정짓는 대답은 뭐죠? 아침이 좋아, 오후가 좋아. 아침이 좋아요, 오후가 좋아요를 선택할 것 같지만 탭스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예측하자. 자, 그럼 A부터 들어볼게요. A. Whichever is cheaper. 이런 거 어때요, 여러분? 이런 거 똥남 칠까요? 자, 들어보세요. Whichever is cheaper. Whichever is cheaper. 자, whichever.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어떤 거면? 싼 거면 됩니다. 라는 거니까. 자, 뭔가 똑 부러진 느낌 왔어. 아침이 좋아, 오후가 좋아? 아무거나 싼 걸로요? 그럼 대답이 되게 좋다는 느낌이 없다면 이런 거 우선 세모로 남겨보고 기다려보자는 거죠. 정답의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자, B도 한번 들어볼까요? B는요? B. I'd like an aisle seat, please. 자, I'd like an aisle seat, please. 여러분 아까 aisle seat은 언제 나온 거죠? window seat, aisle seat은 sitting preference 나올 때 쓰는 얘기니까 전혀 상관없는 얘기겠고요. 자, C도 들어본다면 C. I'll take the round trip ticket. 자, 지금 뭐 나왔어요? round trip이 나왔어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one way냐 round trip이냐는 아니죠. 저 편도나 왕복이냐 또 다른 얘기니까 다른 주제로 넘어가죠. 자, 마지막 게 정답이 될까요? 들어보면 D. I'm afraid the plane has been delayed. 자, I'm afraid 뭐가 걱정됩니다. plane이 어떻게 됐다? delay 됐다는 건데 지금은 비행기가 뭐 연착되었다. 뭐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비행기를 타지도 않은 상황이죠. 그냥 티켓만 예약한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B도 안 돼도 C도 안 되고 D도 안 된다. 그럼 우리가 세 번째 남긴 거 아무거나 좋아요라는 것도 정답의 가능성을 열어두셔야 된다. 이런 유형들이 여러분 매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 포커스를 둬야 되는 거 폭넓게 생각하자. 매회 파트 1, 2 출제되는 문제들이고 이런 문제들이 해커스텝스 리스닝 교재도 많이 들어있으니까 볼 때마다 여러분 표시해주세요. 아, 이거 세 문제의 정답인데 허를 찔러 예상 밖에 있는 대답이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자, 또 이번에 뭘 볼까요? Part 3 문제도 한번 커버해볼까요? 자, Part 3 문제는 이번에 뭘 볼 거냐면 대화 상황 문제를 볼 건데요. 여러분, 빈출되는 대화 유형이 있어요. 제가 시험 볼 때마다 매번 나온다. 되게 자주 나온다는 느낌 받는 애들인데 어떤 거냐면 남녀 화자 의견이 달라요.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남자는 찬성, 여자는 반대. 근데 이걸 얘네가 어떻게 하냐면 계속 반복해요. 예를 들면 어떤 영화를 봤어? 남자, 재밌어. 여자, 재미없어. 남자, 난 재밌었어. 여자, 난 또 재미없었어를 반복적으로 얘기한다는 거죠. 그럼 정답은 어떻게 등장하는가? 남녀 환자의 의견을 종합하면 그 정답으로 떨어지는 문제가 대화 상황에서 등장합니다. 자, 이런 문제는 실제로 시험에서 굉장히 빈출되는 유형이고요. 우리 교재도 상당히 많은데 그 중에서 한 문제 우리가 한번 커버해 보도록 할까요? 문제를 커버하기 전에 이번 시험부터 얘기할게요. 자, 이번 시험에서 8월에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A 화자가 주지사가 과도한 여행 경비에 대해서 해명이 없다는 불평을 해요. 그랬더니 B는요. 근데 과용됐는지 오용됐는지 정확히 알려진 바가 없잖아 라고 얘기하니까 A, 야 그래도 올바른 행동은 아니지 않니? B, 그래도 야 정확히 증명된 걸 얘기하는 게 맞지 않니라는 얘기했다는 거죠. 그럼 보세요.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지금 주지사가 travel expense라는 걸 굉장히 과용해서 썼다라는 거에 대해서 A 화자는 계속 뭐 하고 있다? 뭔가를 비판하고 있어요. 야 주지사 잘못했잖아 라고 criticize 하고 있고요. 반면에 B 화자는 어떻게 있죠?
주제를 옹호하고 있죠. 그래서 defend한다 얘기할 수 있겠죠. 실제로 정답이 어떻게 나왔냐면 여기서 비화자는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느냐라는 문제가 나왔고 정답은 비화자는 주지사의 행동을 defending 하고 있다는 식으로 나왔거든요. 이런 식으로 반복적인 의견을 종합해서 그들의 행동을 내어주면 동사를 바꿔주면 정답이 되는 문제. 자, 이거를 교재 문제로 한번 커버해 보도록 합시다. 자, 스텝 2의 50강에 나왔던 문제인데요. 한번 대화부터 짧게 들어보도록 할까요? 자, 페이지가 어디였냐면 여러분 211쪽에 있는 문제였으니까 자, 지문 쭉 한번 훑어서 들어보도록 하세요. 듣기부터 할까요? Number 6. Have you ever seen such incompetent journalism? Well, they're just trying to do their jobs. They should concentrate more on what's relevant to their readers. But I think they do cater to the average reader. I'm not so sure about that. Maybe you should write a letter to the editor then. Actually, that's not a bad idea. 오케이. 자, 대화 지나갔습니다. 자, 보셨죠, 여러분? 지금 남자가 첫 번째 했던 뭐예요? 얘기했던 게 지금 저널리즘 정말 쓸모없지 않니라는 의견을 제시했다는 거죠. 처음부터 이 사람 뭐죠? 나 저널리즘 마음에 안 들어 라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자는요? 아예 걔네는 그냥 do their job. 걔네 일 하는 거잖아. 이런 게 걔네 일인데 뭐라고 옹호해주고 있죠. 자, 그랬더니 남자는 다시 뭐랍니까? 걔네는 뭘 해야 돼? 리더스들이 좀 더 관련 있고 있는 일들에 포커스를 둘 필요가 있다라고 좀 또 불평을 합니다. 그랬더니 여자 또 옹호합니다. 에이, 그냥 average reader들의 요구를 채워주고 있는 거지. 그렇게 나쁜 것까진 아니다. 남자, 그랬더니 나는 동의할 수 없다. 너에게는 동의할 수 없다. 또 얘기합니다. 여자, 그러니까 그럼 네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들면 에디터한테 편지를 한번 써보는 게 어때? 남자, 나쁜 생각 아니네. 이런 대화 유형이었습니다. 자, 대화를 자세히 읽진 않을게요. 이런 유형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대화 한 줄 한 줄 발음보다도 얘네가 어떤 의견을 상반시켜 놓고 있느냐. 자, 여러분 딱 보기에도 보이죠? 어떤 거죠? 지금 얘네가 했던 건 반복적인 행동. 남자는 신문이 마음에 안 들어 라고 처음부터 비판을 하고 불평을 했습니다. 그죠? 비판하다, 불평하다 이런 게 정답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자, 여자는 반면에 어땠죠? 신문을 옹호했습니다. 실제 시험과 같이 defend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혹은 남자의 의견에 반대한다, disagree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정답을 찾기 위해서는 어떤 화자에 대해서 물어봤는지 찾아야 되겠죠? 질문이 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질문은 한 화자에 대해서 질문하는 게 아니라 Question. What is mainly taking place in the conversation? 자, what is mainly taking place in the conversation? 대화에서 주되게 벌어지는 일. 그러니까 남녀 화자 둘 다 정답의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자, A부터 들어볼게요. A. The woman is listening to a news broadcast. 자, 이거 이상하네요. The woman is listening. 여자는 뭘 듣고 있다? 뉴스를 듣고 있다라는 건데 말도 안 되는 게 여자의 지금 행동은 뭔가를 지금 신문을 옹호해주고 있고 남자의 의견을 동의할 수 없다고 했지 무언가를 듣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죠. 듣고 있다는 아닙니다. 자, B는 어떨까요? B는 정답이 될지 들어볼게요. B. The man is writing a letter to the editor. 자, 잘못된 거 나왔죠? The man is writing letter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지금 남자가 지금 쓰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 써야겠다라고 미래를 얘기했기 때문에 The man is writing a letter. 지금 현재 지금 쓰고 있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자, 그럼 C는 어떨지 한번 들어보도록 합시다. C. C. The woman is agreeing with the man's views on journalism. 잘못했죠, 여러분. The woman is 뭐 하대요? Agreeing. 여자가 지금 동의하고 있다. 뭐에 대해서? The man's views on journalism. journalism은 남자의 어떤 뷰에 대해서 동의한다는 아니죠. 계속해서 상반된 의견을 보였으니까 agreeing이 아니라 disagreeing이라고 나왔어야 되겠죠. 자, 그럼 남는 건 D, 데이빗인데요. 들어볼까요? D. The man is complaining about journalism quality. 그렇죠. The man is complaining. 남자는 지금 뭐하고 있다? 불평하고 있다. 뭐에 대해서? journalism quality에 대해서 불평하고 있다. 남자가 했던 행동 그대로 출제가 됐으니까 정답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남녀 화자가 상반되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면 상반된 의견을 종합해서 이들이 무엇을 주장한다, 무엇을 옹호한다, 무엇을 비판한다 정도의 정답이 나오는 문제가 수시로 출제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화를 들을 때 한 줄 한 줄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큰 맥을 잡아서 얘네가 어떤 의견을 내세우고 있는가를 종합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니까 자, 항상 우리가 파트 3의 대화상 문제 나올 때 남녀 화자 의견이 갈라진다. 그럼 어떻게 한다? 상반되고 주장이 반복되는 것들을 찾아서 우리가 이거를 종합해서 정답을 찾는다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겁니다. 오케이? 자, 파트 3에서 빈출된 유형이었고요. 마지막 파트 4 문제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파트 4 이번 시험에 뿐만 아니라 항상 빈번하게 나오는 것들이 뭐냐면 주제 문제를 찾을 때 여러분 사실은 주제 문제의 강점은 우리가 지문 내용을 100% 다 이해할 필요 없다는 거죠. 자, 주제 문제는 어디를 공략해야 된다? 담화 초반을 공략하시는 겁니다. 주제는 앞부분에 등장할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자, 그리고 또요. 담화 중후반은 반대로 얘기하면 어떻게 된다? 어떤 근거나 예시나 세부상을 설명해 줄 부분이니까 이런 애들이 중후반에서 정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초반을 공략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자 우리가 봐야 되는 건 그러니까 초반을 공략해서 앞부분을 잘 paraphrase 보기를 정답으로 생각하고 오히려 예시나 근거, 세부사항 이런 애들은 정답이 안 될 거라고 예측하는 게 좋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번 시험에 나왔던 문제를 얘기할게요. 자 이런 지문 내용이 나왔어요. 자, 왁스모스라는 애들이 있고요. 이것들을 잡아먹는 어떤 배츠들이 있는데 얘네가 각자 생존 전략을 향상시키고 있다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향상시키는가? 자, 배츠는 사냥할 때 하이피치 소너를 사용한대요. 또 음파를 사용하는데 이거를 왁스모스는 자기네가 이걸 잡아먹히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다? 듣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거죠. 그래서 자꾸 듣고 도망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츠는 또 어떻게 한다? 얘네가 자꾸 도망가니까 더 높은 음파를 사용해서 얘네가 못 알아듣게 음파를 사용해서 사냥을 한다. 그랬더니 왁스모스라는 애들은 어떻게 한다? 이걸 듣는 능력을 계속 더 향상시키고 있다. 자, 그럼 우리가 뭐 해야 되죠? 다마 초반에서 주제를 잡아내는 거고 중후반에서 예시를 지어주시는 게 중요한 거겠죠. 자, 가장 포괄적인 주제 paraphrase 된 걸 찾아야 되는데 포괄적인 주제가 어디 나왔죠, 여러분? 앞부분이죠. 여기죠. 여기가 주제입니다. 자, 나방들과 그 다음에 어떤 배츠들이 각자의 생존 전략을 어떻게 한다? 향상시키고 있다는 것. 실제로 정답이 어떻게 나왔었냐면 배츠와 왁스모스의 생존 전략은 coevolution 되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자, 함께 향상되고 있다는 거겠죠? 자, 그런데 반면에 오답은 어떻게 나올까요? 오답은 세부사항이 오답이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자, 배츠는 사냥할 때 하이피치 소너를 사용한다라는 질문이 나온다. 그럼 이건 예시일 뿐이니까 정답이 될 수가 없어요. 또는요, 왁스모스도 뭐 한다? 얘네가 듣는 능력이 향상시키고 있다. 이런 말들이 나온다. 미안한데 얘랑 따로 노는 순간 이건 정답이 될 수 없고 얘네 둘이 같이 지금 실력이라기보다는 생존 전략을 향상시키고 있다는 게 주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문을 들을 때 여러분은 파스포를 들을 때 주제 문제다. 그럼 100% 알아듣지 못해서 어떻게 나 이 줄 못 알아듣는데 큰일 났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앞부분을 포커스를 두고 포괄적인 주제를 잡고 이런 지엽적인 예시들은 어떻게 한다? 정답 되지 않을 거란 예측을 하고 문제를 푸는 게 좋다는 거죠. 자, 이런 질문들이 실제로 시험에 출제가 되고 있고 우리 교재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중에 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스텝 2에서 57간 설명했던 문제였는데요. 페이지는 231쪽에 있는 문제고 8번 문제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조금 길 수는 있지만 한 번만 쭉 들어보도록 합시다. 내용 정리만 해보세요. Number 8. As I stated in a prior biology lecture, a true hybrid is one that occurs when two different species mate. Mules, for example, are hybrids of horses and donkeys. We often hear the term used in other ways in common speech. Some people refer to dogs as hybrids rather than as mixed breeds of a single species. But to a biologist, actual hybridization can only result from two species that are reproductively isolated. 오케이. 자, 지금 들어보셨죠? 어떤 내용이었죠? 지금 주제를 우리가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면 자, 첫 번째 이상 했던 얘기부터 정리 좀 해볼게요. 첫 번째, 이게 주제였어요. As I stated in a prior biology lecture, 자, 이전 prior biology lecture 시간에도 내가 언급해드린 적이 있지만 a true hybrid 진정한 접종이란 것은 무엇이다? A true hybrid is one that occurs when two different species mate. 그렇죠. is one that occurs 일어나는 것 언제? When two different species mate. 두 개의 다른 종이 교미할 때 생기는 것이 진정한 잡종입니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오늘 얘기하는 게 뭐예요? 자, biology lecture 설명했지만 진정한 잡종은 두 개의 종이 만나서 생기는 것이다. 주제 끝났어요. 어떻게 알죠? 시그널 대놓고 나옵니다, 여러분. 주제가 끝났다는 시그널 알려주는 것. Mules, for example, Mules, for example. For example 나오면 뭐죠? 예시입니다. 예시가 시작됐다는 건 주제가 끝났다는 시그널을 알려주는 거죠. 자, Mules는 뭔가요? Mules가 뭐죠, 여러분? 들어볼까요? Mules, for example, are hybrids of horses and donkeys. 자, are hybrids of horses and donkeys의 잡종이라는 겁니다. 자, Muse 하면 한국말로 노새죠, 여러분. 늙은 새가 아니라 뭐다? 얘네가 horses와 donkeys를 잡종을 만든 애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보기에서 Mules, horse, donkeys 이런 얘기가 나온다. 그럼 정답이 될 가능성이 없겠죠. 오늘 주제는 진정한 잡종은 두 개의 종이 만나서 생기는 거다니까요. 자, 두 번째 이슈도 한번 들어볼까요? We often hear the term used in other ways in common speech. 자, in common speech에서 사람들이 다른 방식으로 쓰는 걸 듣기도 해. 그럼 common speech 같은 것도 정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예시일 뿐입니다. Some people refer to dogs as hybrids 자, 어떤 사람들은 개를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as hybrids. 어떤 사람들은요, 지금 hybrids를 개라고 얘기한다. 개를 얘기할 때 얘기한다. 뭐 대신에? rather than as mixed breeds of a single species. rather than as mixed breeds of a single species. 단일종들의 mixed breeds라고 하지 않고 얘네를 잡종이라고 표현한다. 여러분, 개랑 개가 만나면 뭐가 나오죠? 개죠, 그죠? 그러면은 이런 애들은 잡종이라고 부를 수 없는 애들이니까 잘못 쓰여진 예시를 제시한 거죠. 그럼 보기에서 dogs가 나오면 이건 정답이 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럼 혹은 지금 보기에서 mixed breeds 같은 애들 예시 키워드가 나온다? 이런 애들도 정답이 될 가능성이 없겠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는데 But to a biologist, 자, biologist에게는 어떻다?
Actual hybridization 진정한 잡종이라는 것은 무엇이다? can only result from two species that are reproductively isolated. 그렇죠. reproductively isolated 됐던 애들 두 개 다른 종이 만났을 때만 생기는 것이다. 주제는 앞에 나왔고요. 한 번 더 정리했어요. 하지만 진정한 잡종이라는 것은 두 개의 다른 종이 만났을 때 생기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럼 중간에 나왔던 예시들, 예를 들면 mules, donkeys, horses 같은 거 혹은 dogs나 common speech 같은 애들은 예시일 뿐이니까 정답될 수 없다는 건데요. 자, 문제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문제. Question. What is the main topic of the lecture? 자, main topic of the lecture A부터 들어봅시다. 문제를 들었으니까 A 정답이 될까요? A. What happens when dogs interbreed? 들으셨죠? What happened when dogs interbreed라고 했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dogs interbreed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얘네가 dogs란 건 예시였을 뿐이고 interbreed가 얘기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얘기하는 건 hybrid니까 전혀 다른 주제라고 하는 걸 볼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B. What a true hybrid means in biology. 정답 될 수 있겠는데요. What a true hybrid means in biology. 바이올로지에서 진정한 잡종이라는 의미는 무엇인가? 처음부터 얘기했죠. 바이올로지 렉처 시간에 얘기하는데 진정한 잡종은 두 개 종이 만나서 생기는 거야. 그 말을 다른 말로 패러프레이즈한 거 정답 B로 넘어갑니다. 자, C는 어떨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C. C. How the term hybrid relates to horses. 자, 절대 나올 수 없는 단어 어떤 거죠? horses가 나왔어요. 그럼 정답의 가능성이 좀 없겠는데요? 뭐라고 했죠? How the term hybrid relates to horses. How the term hybrid란 용어가 어떻게 relates to horses. 말과 연관이 있는가? 말하고 연관이 아무 연관이 없습니다. 지금 horse라는 단어, 그다음에 hybrid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오답 맞는 건데 hybrid는 그렇다 치지만 우리가 horse 같은 애들은 정답이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for example 다음에 나오는 예시 키워드였으니까요. 자, 마지막 건 정답 될 뻔도 했는데 여러분. D. How hybrids are defined in ordinary speech. 앞부분만 들으면 정답이에요. How hybrids are defined. 자, hybrid한 애들이 어떻게 define, 정의가 되어졌는가는 맞는데 다시 한번 들을 거예요. How hybrids are defined in ordinary speech. In ordinary speech는 아니죠. In common speech를 다른 말로 바꾼 거죠. 우리가 보통 일반 사람들이 쓰는 어떤 잘못된 예시는 예시였을 뿐이지 주제가 될 수 없으니까 in ordinary speech에서 정답이 되지 않는다. 자, 정답은 진정한 잡종은 어떻게 된다? 그렇죠? 두 개 다른 종이 만나서 생기는 것. 잠화 어디에 나온다? 앞부분에 등장하는 걸 잡으시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100% 이해하지 않아도 담화의 흐름을 잡아서 우리가 정답 맞춰야 된다는 걸 잊지 마시고요. 이런 문제들이 실제 같은 페이지 주제 문제들에 상당히 많이 나와 있고요. 이런 유형들은 실제 시험에서도 매번 출제가 된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거 파트 4 문제를 풀 때는 어떻게 한다? 주제와 예시를 구분하세요. 담화의 흐름을 구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제를 잡아내는 게 중요하다는 거. 우리 교재에서 충분히 설명이 돼 있었고요. 그다음에 제가 동영상 강의에서도 많이 설명했던 내용이니까 이 점 다시 한번 참고해서 실제 시험이 정말 이렇게 나오는구나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최근에 출제되었던 문제들과 해커스텝스 리스닝 교재 문제들이 얼마나 유사한지를 설명해 드렸는데요. 자, 제가 시험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출제 빈도가 자주 나오는 애들은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그 출제 빈도가 자주 나오는 유형들은 교재에 굉장히 잘 묘사가 되어 있고 유사한 문제들이 실제로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거 걱정하지 말고요. 기본서 해커스텝스 리스닝 교재를 활용하셔서 공부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항상 어떤 스킬이 통할까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이런 유형들은 내가 완벽하게 소화할 수 있게 연습해 두시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